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소장을 받고요. 당황한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정으로 저를 찾아오십니다.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민망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대응 방법을 찾고자 하는 분도 계시죠. 각자 상황과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먼저 여쭈어보는 것이 바로 목표점, 즉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우 단도직입적이고 결론부터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상담도 두 가지식으로 목표를 정하고 정해진 시간에 그에 맞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드리기에 상담 후 속이 시원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요,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다양한 사건들을 토대로 상간자 소송 피고 의뢰인 상황 유형별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자료 전부 기각 사건, 억울한 피고분들의 경우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직장 동료로서 친밀하게 지낸 정황, 카톡,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을 토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 그 이상 선을 넘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것이 부부 정조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하소연하셨죠.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요, 피고를 대리해서 직장 동료 이상의 선을 넘는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고 상호간 존칭을 계속 사용했고 사적인 대화는 했지만 연인 관계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또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청구 기각 판결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한편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만남을 가진 분들 역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처녀 총각이라고 생각하고 연애를 했다면 그 사람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릴 수는 없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하겠죠. 그리고요, 위자료가 전부 기각되면 피고의 소송 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요, 억울한 피고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건 유형은요, 위자료 일부 기각 사건입니다. 위자료 감액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소장을 받아보시면 원고는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위자료로 청구합니다. 사실 대다수의 상간자 소송 피고 사건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 부정행위가 일부 인정될 수는 있지만 원고가 청구한 액수가 과다하기 때문에 감액되어야 합니다 라고 대응하는 겁니다. 상간자 소송 피고 사건은요, 사실 원고 배우자의 책임이 훨씬 큰데 상간 피고에게만 그 화를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 액수가 실제 판결 금원보다 과다한 경우가 많고요. 피고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감액을 주장할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원고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주도했다. 원고 배우자가 본인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났다면서 관계를 유지하자고 매달렸다. 원고 부부는 이미 서로의 이성교제를 용인할 정도로 파탄이 나 있는 상황이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사적으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SNS상의 외도를 공론화하고 피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피고 직장을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등 사적 복수를 충분히 했다. 피고는 소송 외로 이미 원고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피고와 원고 배우자와의 만남은 단 1회뿐이었다. 원고 주장과 달리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 기간은 한 달에도 미치지 못한다. 등 여러 가지 피고 입장에서의 감액을 주장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맞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항변을 하면요, 통상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결정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에서 대응했던 사건 중에서 위자료 감액 주장을 효과적으로 잘 해서 원고 청구 액수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3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이 났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피고 유형은요,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 하나의 유형입니다. 상간자 소송 기간은 보통 1심만 6개월 내외가 걸리는데요. 상간자 소송 피고분들은 그 어떤 사건보다 원만하고 조속한 합의를 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변호사님, 합의금 액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최대한 빨리 합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서 합의를 부탁드립니다. 또는 원고 측이 제 연락은 받지 않는데 변호사님께서 원고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합의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속한 합의를 원하는 분들은요, 그 방향으로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소송 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소송 수행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고 많은 노하우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많이 잘 진행해본 변호사가 잘할 수밖에 없겠죠. 합의 내용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을 예상해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합의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피고 유형은요, 원고의 위법 행위에 대한 자제가 필요한 사건 유형이 있습니다. 상간대소송 피고 중에는요, 원고의 분노 표출 행위로 인해서 공포심을 느끼며 일상생활이 마비되었다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알겠지만 원고가 수시로 직장을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서 저를 위협합니다. 원고의 이런 행위가 조금이라도 좀 자제됐으면 좋겠습니다. 원고가 제 자녀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린다고 협박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학교로도 찾아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원고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서 안 받으면 음성 메시지로 욕설을 남기고 해서 일상생활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라는 등 다양한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이런 경우요, 피고가 당하는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원고 측에 자제를 시킬 수 있는 법적인 방법들, 접근금지 청구를 한다든지 적절한 형사적인 구제 방법, 또 원고 측에 사적인 협조 요청을 한다거나 합의를 제안해 본다는 등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원고 배우자랑 함께 책임을 지는 사건 유형입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나 또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겠죠. 상간자 소송 피고는 사실 원고 배우자와 법적으로는 공동 불법 행위 관계입니다. 원고에 대해서 같이 위자료 지급 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라는 말인데, 상간자 소송은 일단 상간 피고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으니 상간 피고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원고 배우자랑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항변을 해야 합니다. 원고가 상간 소송과 함께 이혼 소송을 한다면 원고 배우자의 책임 범위를 고려해서 상간 피고의 책임 범위가 정해지겠지만, 이혼 소송 없이 상간자 소송만 진행한다면요, 상간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에게 배상한 위자료의 절반 정도를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 즉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한 후에 원고 배우자에게 1,000만 원 정도는 구상이 가능한 것이죠. 원고 배우자가 자신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피고에게 자발적으로 분담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사건인 경우에는 상간 피고 입장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 등과 같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요, 상간 피고 사건의 유형별 대응 방법을 총 정리해드렸는데요. 전부기각, 일부기각, 원만한 합의, 원고의 위법 행위에 대한 자제 요청, 원고 배우자에 대한 책임 분담 요청 등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대응해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사례와 소송 방향에 대한 고민은 예민한 이슈인 만큼 직접 만나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전화 등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